자, 이번에 미얀마 부정선거와 그리고 군사 쿠데타와 관련돼서 그리고 미얀마에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도대체 선과 악은 무엇이고 정의와 불의는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얀마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버마라고 우리가 불렀었는데 언젠가 그 미얀마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이 미얀마 위쪽에는 벵글라데시가 있고 아래는 우리가 옛날에 태국이라고 부른 타일랜드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캄보디아가 있고 라오스 있고 맨 오른쪽에 베트남이 있고 아래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미얀마 땅이 엄청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 아래에서. 자, 그런데 여기 미얀마에서 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다시. 그러니까 여기 늘상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자, 그래서 이 아웅산 수치라는 이 여성분이 구금이 또 됐어요. 이 아웅산 수치라고 하는 저 여성분은 현재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나 한 78 정도 됩니다. 78 거의 80세가 가까운데 이분은 1988년부터 2010년까지 가택연금을 당했었어요. 그 가택연금 당한 2010년이 66세였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가택연금 당했죠. 22년 동안. 미얀마의 군부가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가택연금 풀리고 난 다음에 정치에 나와서 2016년에 권력을 쥡니다.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얀마의 군부가 이 아웅산 수치의 남편이 영국 사람이고 그 자녀들도 영국 시민권자고 이래요. 그래서 이 군부가 법을 바꿉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자녀가 외국인일 때는 그러니까 이 미얀마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얀마의 대통령은 될 수가 없었고 외교부 장관을 하면서 실권을 장악합니다. 1인자가 되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로힝야 인종 대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 11월 8일에 의석 83%를 확보하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는데 이것이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서 군부가 2월 1일 날 쿠데타를 어제 일으키고 그리고 가택연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자, 미얀마에서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거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헛소리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얀마의 군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랬다가는 바이든한테 약점이 잡혀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미얀마 군부가 이렇게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의 군인들, 이분들 말이죠. 뭔가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분들 군사 쿠데타를 했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오른쪽에 아웅산 수치가 선한지 그 다음에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 사람들이 선한지 아니면 누가 악한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립니다. 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 아웅산 수치는 그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의 어떤 대단한 훌륭한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뒤에 아주 이상한 오명을 듣게 됩니다. 민주화의 수치로 전락한 아웅산 수치. 네, 이렇게 됐어요. 이름이 수치래서 미얀마 발음으로는 수찌입니다. 수찌. 이름이 수찌래서 한국말 수치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민주화의 수치로 전락했다. 또는 노벨상 박탈해야 된다라는 비판까지 받았어요. 두 얼굴의 아웅산 수치. 무엇이 진짜 얼굴인가? 천사의 아웅산 수치인가? 악마 아웅산 수치인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2016년 권력을 쥐고 난 뒤에 듣는 말들이 그래요. 세계가 아웅산 수치에 속았나? 이 여성의 아웅산 수치의 독재 기질을 봤나 못 봤나? 안 봤나 못 봤나? 이 독재 기질이 있는데 왜 독재 기질을 인정 안 하냐?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이 독재하는데 왜 이거를 안 보냐? 이렇게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2016년 권력을 잡고 나서 2020년 작년까지 4년 동안 해오면서 들은 말들이 독재자, 두 얼굴의 여자, 민주화 운동은 껍데기였고 실속은 독재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비난을 받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비난을 받는데 쿠데타 거기다가 부정선거까지 했다. 그러니까 마치 문재인과 좀 비슷한 그런 이미지가 올라요. 아니면 이제 김대중하고 좀 비슷하죠. 노벨 평화상 탄 거는 김대중하고 비슷하고, 문재인이가 뭐 인권 변호사라고 떠들었는데 뭐 인권 변호사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어쨌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독재를 했다. 그런데 쿠데타를 당해서 지금 구금을 당했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웅산 수치가 2016년 권력을 잡고서 아까 말씀드린 2017년 1년 뒤에 로힝야 인종 대학살이 터졌습니다. 로힝야라고 하는 지역은 이 미얀마 지도를 보시면요, 미얀마라는 땅이 있으면 이게 벵글라데시하고 잡힌 요쪽 부분이 로힝야족 거주지입니다. 자, 여기 이 사람들이 그 무장을 해가지고 30개 경찰 초소를 습격하거나 정부군과 충돌해서 뭐 96명이 서로 죽고 막 이런 일이 자주 생겼던 지역입니다. 로힝야족. 이 로힝야족이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데 그 2017년에 거기 4,000명이 죽었어요. 정부군이 가서 이 로힝야족 4,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죽였을 때 왜 당시 실권자인 이 아웅산 수치에게 질문을 하니까 전부 대답을 회피했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대답 회피하고 4,000명 죽었대는데 어떻게 됐냐? 입장 표명해라.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4,000명이 죽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인종 청소, 대학살, 이런 게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로힝야족의 여기 거주지에서 살지 못하고 다 이제 뭐 배 타고 여기 뭐 태국으로 간다든가 막 가는 겁니다. 그 배 타고 가다가 바닷가에서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이 죽은 시체들이 물에 떠밀려 가지고 해안가로 이렇게 온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요. 이 로힝야족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로힝야족은 이 사람들은 죄도 없이 이렇게 죽었냐? 이 사람들은 천사인데 이렇게 악마들한테 죽었냐?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4,000명 죽은 거는 참 억울하게 죽은 거지만, 물론 이 사람들이 총 들고 그 정부군이나 경찰서 습격해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1980년 5.18 광주 때처럼 말이죠. 근데 이렇게 싹 죽은 거예요. 싹 죽은. 4,000명이나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배 타고 벵글라데시로 걸어간 사람, 배 타고 말레이시아로 가다가 해상에서 배 뒤집혀서 죽은 사람, 뭐 이렇게 다 갑니다. 이렇게 배 이렇게 따갑니다가 여기에 건져지고, 배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걸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피난을 막 간 거예요. 인종 대청소로 막 그냥 학살을 하니까 그 여성은 막 그냥 그 강제로 성폭행하고, 그리고 막 잔인하게 죽이고, 집은 다 불태우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웅산 수치 이 여자는 입을 다물었다. 아무 대답을 안 했다. 죽거나 말거나 가만 놔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엄청난 욕을 먹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왜 이제 그랬냐. 이 피난을 가니까 벵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미얀마 정부는 난민 대책 세워라. 우리 땅에 못 들어오게 해라. 이랬어요. 그리고 태국은 수용할 수 없으니까 니네 오지 마 하고 막았어요. 말레이시아는 우리도 못 받아. 니네 와가지고 사회 불안데. 인도네시아도 우리 못 받아. 다 못 받는다고. 다 못 받아. 그렇다고 해서 미얀마에서 이 사람들을 봐주면 되는데 계속 죽여.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이 미얀마가 이 로힝야족이 이 사람들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인데 이 전체 인구의 뭐 한 5% 뭐 이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나머지 지역은 전부 불교를 믿는데 불교를 전부 믿기 때문에 불교도들이 이제 이거 죽인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또 이거 종교 얘기가 돼. 이거는 불교도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을 죽인 거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거 아닙니다. 불교도가 왜 살생을 해? 이러면은 이거 굉장히 곤란해. 왜 죽였냐? 이제 왜 죽였냐? 죽이는데 왜 이 여자는 입을 다물었냐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나머지 이제 불교도 인구가 전체 국민의 90%인데 이 아웅산 수치가 선거를 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표를 많이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좀 죽으면 어때? 난 표만 얻으면 돼. 이러고서 그 학살을 눈 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민주화 운동했단 여자가 뭐 저래. 남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불쌍한 거고 오로지 권력만 갖겠다고 왜 저러고 있어? 욕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로힝야가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선량한데 막 죽었냐?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미얀마 민족이 아니에요. 원래가 이 민족이 아니야. 원래는 벵글라데시 사람들인데 그 1940년대에 영국군이 미얀마를 통치를 하면서 미얀마 이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벵글라데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앞잡이로 쓴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로힝야족 거주지라고 이렇게 색깔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는 미얀마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살던 미얀마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다 쫓아내고 미얀마 사람들 2만 명을 학살했어요. 2만 명을. 그러니까 벵글라데시에서 넘어온 애들인데 얘네가 이 땅을 차지하고 강제로 차지하고 그리고 차지하면서 2만 명을 죽인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 미얀마 사람들은 이 로힝야족은 이건 무슨 중국 짱깨가 대한민국 저기 충청도 땅에 와서 차지해가지고 충청도민 2만 명을 죽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나머지 사람들이 저거 짱깨들 다 내쫓자 저거 2만 명씩이나 우리 국민들 죽인 놈들 이러고 가서 막 4천 명 때려 죽인 거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영국이 그러니까 씨를 잘못 뿌린 거죠. 영국이 자기네들 통치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뭐 헌병 5장이라든가 또는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중간 계층의 영어를 잘하는 벵글라데시인들을 일부러 데리고 와서 미얀마인들을 착취하면서 식민지 지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로힝야 이 족을 미워하게 된 거죠.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4천 명 죽었다는 로힝야족 이거를 잘 죽였다고도 할 수 없고 또 저게 아주 그 악마의 짓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아주 애매한 거죠. 지금 이게 아주 역사가 이러니까 더러운 거예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고
누가 정이고 누가 불이고가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면은 뭔가 이게 그 나라 국가 문제가 해결하기가 참 좋은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로힝야족 4,000명 죽일 때 그 군부가 군대가 이번에 쿠데타한 군대가 가서 죽였죠. 그 군대가 얘네들도 죽이고 이번에 쿠데타를 해서 아웅산 수치도 구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는 지금 부정선거했다라는 오명도 입었죠. 거기다가 로힝야족 집단 인종 대학살에 눈 감았다라는 아주 비인간적인 여자로 또 낙인을 찍혔죠. 그러니까 지금 군사 쿠데타로 구금이 됐어도 이 여자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도 지금 누가 선한 게 없어. 아웅산 수치도 천사인지 악마인지 4,000명 떼죽음 당한 로힝야족도 이 사람들 옛날에 2만 명씩 미얀마 사람 죽인 그 원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얀마 군부도 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얘들이 착한 건지 나쁜 건지. 부정선거를 뒤집어 엎고 쿠데타를 했다라는 게 잘한 건지 나쁜 건지 이거를 판단이 안 돼요. 이게 미얀마는. 선과 악이 막 뒤섞여 있어요. 이 나라에는 없어.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러한 선과 악에 그 혼돈을 만들어낸 게 영국이다. 애초에 식민지 지배를 끝내고 물러갈 때 영국이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영국이 아주 그냥 지독한 덫을 놓고 간 거예요. 영국이 책임을 져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로힝야족 이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족들을 사실은 전부 다 데리고 영국으로 데려가야 돼요. 그것이 영국이 그 책임 있는 자세가 되는데 그 영국이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미얀마는 참 어렵습니다. 누가 선이고 악하고 이게 나라가 그래서 맨날 뒤집어지고 쿠데타 일어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